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입시철입니다. 이미 수능 성적표까지 나왔죠. 수험생이나 학부모 모두 속이 탈 텐데요. 밤대로 이맘때쯤 소위 갑에 위치해야 할 대학가. 하지만 돈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입학 자원인 학생 수는 줄고 구조 조정의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혁성 선생님, 지난 5일 수능 성적표가 나왔죠. 네. 불수능이라고 말을 하던데 그만큼 어려웠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실제 도내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항상 실제적으로 보면 재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수능은 항상 불수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 연습을 할 때, 즉 모의고사를 볼 때는 재학생들끼리 주로 경쟁을 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재수생들이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이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면 항상 불수능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금년에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특히 이제 1교시 국어 영역부터가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더 불수능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1교시에 학생들이 평상시 보지 못했던 어려운 문항을 보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2교시, 3교시 계속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이제 국어나 수학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그게 맞춰서 표준 점수라든가 백분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절대평가인 영어입니다. 이제 영어 같은 경우 1등급을 한 10% 정도로 설계를 해서 만들었는데 작년에 7.7%, 특히 이제 올해는 5.5%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어 점수가 낮게 나오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속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래 대학에서 설계했던 거랑 다르게 이제 정시로 이월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게 되는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3학년 진학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혼란이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능 결과는 대학 선택과 직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 교수님. 높은 난이도의 시험. 이게 대학 선택할 때 특히 정원 채우기도 빠듯한 지방 대학들. 상황이 좀 더 변수가 늘어나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예, 우리 우석대학교도 신입생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은 우석대학교도 약 1.4%포인트 정도 충원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대학들에 대해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과 같은 교육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우석대학교를 비롯한 지방대학의 위기들이 계속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특히나 일선 지도교사님들도 그렇겠지만 그 대학의 그 교직원 또 교수들도 이런 위기감은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연수 사무국장님, 다른 용어도 있겠지만 보통 요즘 대학가에서는 수험생을 입학 자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학의 위기가 1차적인 게 일단 입학 자원, 수험생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6세에서 21세 그 학령 인구가 매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22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한 1만 명 정도가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수능 응시자하고 대학 입학 정원을 비교해 봤을 때 전북의 수능 응시자가 올해 2만 560명 정도고요. 그 2018년도 대학 입학 정원이 2만 3,800여 명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인서울 등의 여러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차이는 더욱더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대학 입학 정원과 그 고교 졸업자 수를 비교한 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고교 졸업자 수보다 그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그에 발맞춰서 대학 정원을 감축해야 했음에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지역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그 우석대하고 예수대와 그 간호전문대도 그 역량 강화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강제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서남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그 재정 지원 제한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그 대학의 구조 조정이 지역 대학들의 그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혁선 선생님, 방금 네네. 지금 우리 사무국장 말로는 인서울이라는 표현, 이게 이제 완전 일반 용어가 됐다시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 현장에서, 고교 현장에서 이 말은 이미 보편화됐을 것이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지 않냐 하는 어떤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현상은 좀 어떠나요?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친구들 이게 흔히들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 이야기할 때는 요즘 이제 수능 성적보다는 내신 등급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 뭐 1등급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한 3등급 이내의 학생들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의대라든가 치대라든가 뭐 한의대 아니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 여학생들이나 인문계열 같은 경우 교대나 사대를 희망하는 제외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인서울을 희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서울의 의미는 정확히 수도권 대학을 선호한다는 거죠. 뭐 서울, 경기까지 요즘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 교수님, 네. 원래 방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맘때가 아무래도 선발권을 가진 대학 쪽에서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라고 좀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보면 선발권에서 어떤 역전 현상이 물론 올해는 아니겠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미 고착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런 추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학령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전제 조건인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5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가 0.97로 1.0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학령 인구 감소는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 대학들도 똑같은 위기감 그리고 더더욱 이 신입생 충원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학 수가 만약 그대로 있다면 학생 수는 줄어드니까 입학 자원이나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경쟁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우리 사무장께서 말씀하신 대학 구조 조정 이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저출산에 따른 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그 대학 정원 감축이나 뭐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구조 조정은 필요한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들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어떠한 그런 자구책 마련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강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구조 조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정부의 그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갖춘 대학은 아무래도 서울권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 대학들에게 불리한 입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조 조정은 필요한데 네. 과연 구조 조정의 그 잣대 네. 기준이 만약 수도권과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지금 대학가에서 반응이 지금 지역대학, 지방대학들은 그 부분을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한번 1차적으로 시도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 집권 여당과 야당 간의 이 정쟁 논리에 이 교육개혁 문제가 빠져들면서 실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쭉 쌓여왔고 지금 이제 와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 특히나 이제 지방사학들 같은 경우에 교육부의 이러한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과 같은 이런 일종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사학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지방사학 입장에서 보면은 줄 세우기다 그리고 강요된 그 구조조정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생님,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만 하더라도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대학 입학 자원이라는 수험생 수가 전국적으로 지금 대학에서는 55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 그 수능생들 한 50만 명 정도, 그렇다면 5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 강제성의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한계를 이미 뛰어넘은 상황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있긴 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 상황도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학생 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내년 한 2,500명 정도 이제 대학 입시 인원 자원이 감소를 합니다.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인서울을 희망하는 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의 그런 뭐랄까 지금처럼 이제 수능 중심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입시 정책에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과 인서울 대학과 그다음에 지역 대학과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양극화 분위기, 이게 한쪽은 인서울을 위해서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한쪽은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한쪽은 또 학업을 그만큼 또 게을리하게 되는. 그래서 학교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런 수치가 눈에 띄더라고요. 한 5년간
5년간 수치를 대학 정원 감축 비율을 보니까 수도권 한 1% 정도 줄고요. 반대로 지방 대학들은 많게는 한 20% 가까이 정원이 줄었더라고요. 이건 좀 차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이 대학 구조 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학의 줄 세우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조 조정을 하다 보면 수도권 대학들은 아주 좋은 대학들 그리고 지방 대학들은 안 좋은 대학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인서울 현상도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사실 인서울 현상은 오래전부터 있던 현상입니다. 제가 올해 대학 고교를 졸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원인데 서울로 갔습니다. 당시에 저 또 그랬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왜 이 수도권 인서울 소위 선호하고 원했었냐. 결국은 모든 대한민국의 기회가 그쪽에 집중돼 있다. 즉 일자리도 그리고 주거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대학을 졸업해서 본인의 꿈과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수도권과 지방에 서울에 많다고 치면 당연히 학부모나 학생들은 인서울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고교 입시 현장에서도 그 선생님들이 입시 지도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그렇게 학생들을 설득하거나 예를 들어서 꿈을 찾아가라, 전공을 찾아가라, 아니면 적성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요즘은 또 그런데 인서울을 일단 학생들이 많이 희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이제 전공과의 연관성도 또 중요하긴 하지만 또 대학들마다 요즘은 복수 전공이라든가 이중 전공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면 저희는 이제 수도권 쪽으로 진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장님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로 계속 갈 것이고 그럼 지방 대학들은 계속 정원이 부족해서 폐교의 위기까지 몰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도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은 지역 발전의 위기, 인재가 없으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지역에도 그런 것으로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실질적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인재들이 그 대학 입학과 졸업 후에도 지역을 떠나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 대학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그 우수 인력이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 산업의 그 발전에 침체까지 되는 그 악순환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지역 인재가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많은 기반 시설들이 여기 지역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인재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 보이고 그 강력한 그 거점 대학,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그런 제안들도 필요하고요. 그 대학이 그 지방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의 그 예산 투자나 그 정책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은 지역 거점 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북대학교가 지역 거점 대학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정원 미달의 현상은 전북대학교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라북도에서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재의 이제 4년제 대학이 11개고요. 그다음에 4년제, 이제 2, 3년제 소위 전문대학이 한 11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 전북 소재 내에 어느 대학 할 거 없이 지금 정원 미달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방 대학의 위기가 지역 발전의 위기, 지역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 우리가 그 대학의 구조 조정을 꼭 강제적으로 해야 하냐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한번 해봤는데 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즉 지역 대학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해법이 모색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신가요? 그런 부분에는? 네, 동의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부의 현재 대학 또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이제 대학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들이댈 때 너무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한다. 즉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각각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특화되게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하나의 잣대로만, 즉 경제적인 논리로만
재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각 지방 대학들마다 해당 지역의 산업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지방에 인재들을 공급해야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산업들도 발전을 하고 더불어서 지방 대학도 발전하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교육부는 일단 경제적인 논리 하에서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에 미달한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너무 행정 편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 선생님, 지금 보면 그러니까 대학은 이렇게 서열화가 돼요. 그리고 네네. 학생들도 실은 수능 성적을 보고 나면 자기 성적이 또 서열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입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입시 상담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생들은 이때쯤이면 어떤 학원가의 입시 배치표 이걸 더 신뢰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또 그 부작용이 하나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요즘 이제 상대적으로 7대3 그러지 않습니까? 수시하고 정시하고 비율이.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수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옛날로 따지면 인서울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들을 거의 대부분 그냥 수능 성적 이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요즘 이제 대학 입시는 수능 성적으로 결정되는 비율은 제가 볼 때는 30% 미만인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은 일단은 학교 내신 성적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인서울 하는 학생들이 전라북도가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이제 특정한 해는 쉽게 말하면 뭐 소수 학생들이 좋은 내신을 독점을 하면 그 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라든가 아니면 소위 이야기하는 인서울 대학들을 많이 입학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서울을 많이 희망하느냐 또 못하느냐가 또 뭘로 결정이 되냐면 학생들의 그 진로 희망 가지고 많이 솔직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뭐 의대라든가 치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이제 꼭 보면 그런 해가 있습니다. 이제 붐이 불죠. 그래서 뭐 상위권 친구들이 뭐 모두 다 의대 쪽을 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학교 같은 경우 그의 입시 성적을 거두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보면 학생들이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렇게 기초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이 친구들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이들이 진로와 적성이 다양하다 보니까 도리어 훨씬 더 인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방 대학에도 훨씬 더 좋은 입시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지나치게 대학 입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지금이야 이제 수능 성적 발표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수능 쪽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의 입시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그다음에 적성에 맞는 다양한 그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학 입시 성적은 훨씬 더 좋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박연수 사무국장님, 앞서 우리가 학령 인구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전라북도에서 졸업하는 고등학생들만은 가지고 도내 대학들의 입학 정원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실은 편입학의 문도 굉장히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도내 대학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간에 또 수도권 쪽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울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 2차적, 3차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문제도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큰 틀에서 그 지역 대학이 그 소멸하면 그 지역도 소멸한다는 생각으로 정부 정책이나 뭐 이제 지방 대학들의 그 역할 변화도 필요성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지역의 그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그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지방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지역의 산업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조금 더 변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그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사태라든가 더 가까이는 GM대우 군산공장 사태를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진학과 취업에 예민한 또 창업에 예민한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역 경제의 이런 몰락 현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 특히나 이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질 것으로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기회는 학생들한테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 즉 수도권이나 서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더더욱 심해져서 무엇보다도 대학을 살리고 지역 기업을 살리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그 현실화된 지원 그리고 맞춤화된 지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이 고착화가 되면 인기 내지는 어떨까요? 취업에 뭐 유리한 아니면 그런 환경이 잘 조성돼 있는 수도권으로의 어떤 유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전라도 인구가 특히 호남 인구가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된 데는 교육의 기회를 찾아서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학생들도 여전히 그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 대학들이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지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마련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단순히 폭을 좀 좁혀서 입시적 차원으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 이제 전북 지역이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다른 지역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지방 국립대를 기준으로 하면 뭐 전남대라든가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에 지역 인재 전형을 따로 선발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군산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뽑고 있는데 유독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중이 좀 전북대가 의치한 의대하고 치대 그다음에 수의대를 제외한 80여 명을 제외하고 전북대는 지역 인재 선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대라든가 아까 다른 지역은 500여 명 이상을 더 항상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의 인재들이 이제 전북대를 가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인재들이 그래도 지역 인재 선발을 하면 좀 지역에 많이 남아서 또 지역 발전에 또 공헌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지역에 그 혁신도시를 만든 것처럼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원래 취지에 맞춘다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오게 하는 것도 목표이겠습니다만은 지역의 인재들이 또 혁신도시에 안착을 해서 또 지역을 풍요롭게 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역 대학들이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한 그런 뭐 취업 뭐 아니면 학과 설치 이런 것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좀 제안 말씀드리면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이런 공공기관들이나 해당 지역 기업들한테 채용에 있어서 뭐 지역 인재 할당제도 있지만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런 걸 실제로 실천했던 기업들이나 공기업들,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혜택도 주고 또 채용에 대한 현금 보조도 해주고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각종 혜택들도 줌으로써 지역 인재를 채용할 때 그 공기관이나 이런 공기관에 대한 그 매년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 범정부 차원에서 그 공기관에 대한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성과 평가를 상향시켜주는 가점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여러 혜택들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지역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또 더불어서 대학 사회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인수 국장님 혹시 그 수도권 대학들하고 도내 대학들의 어떤 학생 유인 정책 예를 들어서 그게 장학금이 됐든 기숙사 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들 혹시 비교한 자료를 보시거나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도내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좀 더 적극적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홀한지 이런 부분들.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를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연계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실 때 그 올해부터 혁신도시 이전에 그 공공기관들을 즉 이제 그 채용 그 의무화로 인해 가지고 채용이 확대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체감하는 거는 되게 미비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이나 그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도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를 하고 그 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고영선 선생님, 그 학생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요구 내지는 이게 선택할 때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장학금 규모라든지 아니면 기숙사 시설이나 이런 어떤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이 될까요? 일단은 수업료라든가 장학금 이것은 분명히 영향을 주죠.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 비교를 할 때 뭐 취업 이것도 비교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등록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등록금과 그다음에 또
외주로 나갈 때의 그 기타 이제 생활 비용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등록금 감면이라 뭐 장학금이죠.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시설의 확충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러나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역시 취업 쪽입니다. 그래서 전공에 맞는 취업이 쉬운 대학들이 지역 대학이 많이 늘어나야 그다음에 또 지역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그러면 절반의 기회는 지역 대학들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구 노력.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대학들 간에도 어떤 공동의 어떤 교육 과정을 편성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뭐랄까요 그 학점도 네. 뭐 인정해주고 네, 하는 이런 상호학점 방식으로 인정제. 그런 부분들 자구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미 그러한 노력은 시작됐습니다. 작년 7월에 우리 전북 전라북도 내에 11개 4년제 지방대학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학 간의 교류, 학점 교류, 그다음에 장학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인 학점 인정제, 그리고 학생 간의 교류, 또 편입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11개 대학이 협약을 체결해서 상호 노력을 하자 이런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제 한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실제 그런 작업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문제는 이제 개별 대학들이 그런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일단 도내 대학들이라도 같이 연합을 해서 어떻게 타겟책을 마련해 보자 이런 의욕은 강하나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어떤 한계, 그다음에 학생 인구 감소에 따른 그 등록금 수입의 감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혁신도시 뭐 이전 기업들과의 어떤 연계한 취업 지원 방안 같은 것도 이야기한 것, 그 모든 틀이 결국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런 대학의 어떤 그 활성화, 이런 지방 대학의 활성화도 논의돼야지 않겠냐 하는 어떤 제안들일 것 같은데요. 그 이것 말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치분권이나 최근에 그 개헌도 추진하려다 우리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은 결국은 어쨌든 지역 대학들이 자구 노력을 한다면 기회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신호 아닐까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선거가 있을 때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뭐 청와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국회를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제 그런 말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사라지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돼 있는 모든 기회와 권한을 지방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게끔 배분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도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활동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서 대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기업과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한테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고리를 해결해 줘야 될 게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고 그 해결의 숙제를 지방 사학이라든가 현장에 떠넘기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라는 게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박연수 사무국장님, 혹시 그럼 이 연장선에서 혹시 지역 대학들한테 먼저 그럼 자구 노력으로 이런 것부터 해라 요구할 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역 대학은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과 그 지역 대학이 함께 상생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광역이나 자치단체와 그 기업이 함께 연계되는 활동들을 좀 강화를 하고 지역 대학의 인재들이 지역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전북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지역 거점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의 그 재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비율은 5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도내 학생들이 이제 그 성적이 안 돼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도 있긴 하겠지만 전북대 같은 경우에 다른 거점 대학들에 비해서 그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제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런 크고 작은 사안을 통해서 지역 대학이 지역과 함께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을 보면 그동안의 그 대학, 지방대학들 특히 그 자구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어떤 지적에는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듯한 측면도 있어요. 예, 물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어느 한 부분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대학 사회도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그동안 대학 사회가 좀 종합 선물 세트식 그 학교를 운영해 왔다. 저희가 이제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에는 뭐 우리가 가끔 명절 때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면은 치약도 있고 뭐 샴푸도 있고 조화라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 같은 시대에 풍족한 시대에 종합 선물 세트 지원해 주면은 성의 없다라는 말을 할 경우가 더 많거든요. 대학도 지금까지 대학 안에 모든 학과, 모든 단과를 다 유치하는 종합 선물 세트 대학을 우리가 지금 수십 년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식 대학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대학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 그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학부모나 학생들도 저 대학에 가면 기회가 있겠구나. 저 전공을 내가 마치고 나면 내 자아 실현과 꿈의 실현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시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권혁성 선생님은 혹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우리 도내 대학들, 지방 대학들의 자구 노력 이런 부분은 좀 더 아쉽다. 더 추가로 덧붙일 부분은 없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들 진학 지도할 때 이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전북대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들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근데 그 이하 대학은 뭐 그냥 똑같다. 이 부분은 솔직히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교실 내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학들이 그 대학을 가면 그 과가 있고 그 과를 나오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하나 그 특정 대표 브랜드죠. 각 대학마다 그 대표 브랜드가 좀 있으면 학생들이 보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보면 서남대학교가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폐교가 되면서 그 공공 그 의료 대학원, 네. 대학 설립을 하려다가 그게 일단 여의치 않아가지고 대학원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그 관련 인재 육성 관련 대학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네. 대학원 단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어떤 특수화된 특적 목적의 어떤 그런 대학 이런 쪽으로 특화 발전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보관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기존의 전라북도에 있는 22개의 3, 4년대 대학, 이 대학들의 현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대학들을 설립을 하고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학 자원들도 충분하게 특화시켜서 육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정부에서 또 그 새로운 경쟁을 유발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경쟁만 심화되고 각 대학들은 더더욱 부실해지는 악순환골에 빠져들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내 지역 대학들의 위기 어떤 방식의 대안으로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사무국장님. 어쨌든 저출산으로 인한 그 학령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 대학들이 구조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학이 위기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라는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성 선생님. 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교실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 그냥 거기는 학력을 따기 위한 공간일 뿐이야 라고 한다면 학교 내에서의 그런 학력의 양극화 현상, 그다음에 학력 저하 현상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들이 보다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자신들의 진로와 적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석빈 교수님. 제가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서로 다른 세 개 주에 소재한 다른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교육 과정을 보니 커리큘럼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자기들 대학만의 독특한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왜일까 보니까 이 세 개 주에 있는 대학들의
그 안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대학에 요청을 해서 우리 기업한테는 이런 인재가 필요하니 4년 내내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인재를 양성해 주십시오 했고 대학들이 그걸 수용해서 그 똑같은 다른 지역에 있지만 세 개의 대학이 같은 커리큘럼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대학들을 졸업한 학생들은 바로 그 기업에 취직이 됩니다. 결국 이런 방식이 현재 우리 대학 사회에 바로 구조적으로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로 대학과 지역 또 지방자치단체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혼연일체 되지 않는 이상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따라서 대학은 물론 또 기업은 물론 특히 이 교육 정책을 주도하는 교육부 당국에서 마인드셋을 좀 새롭게 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방사학에 대한 구조조정 접근 전략도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줄 세우기식이 아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아니라 그 대학과 그 지역의 특성을 10분 발휘해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은 대학 선택을 고민하는데 지방대학은 생존의 위기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는 많은데 구직자마저 기피하는 상황. 바로 지방대학 처지가 아닐까 하는데요. 사회 구조 변화가 근본 원인이라 애양심에만 호소할 수도 없고 다만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라는 틀에서 대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